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로 지금 폐기 처분했죠. 그렇게 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의 요구로 지금 북한 인권 대사가 임명이 되어 서울로 와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인권 정책 현황을 파악한다 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갈등이 또 예상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과거 소련, 러시아와 이 군축 회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핵 폐기라고 하는 이 회담은 핵 군축 회담의 아주 그 마무리는 역시 사찰과 금정입니다. 사찰과 금정을 해야만이 그 핵 회담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지금 수차례 알고 있고, 그럼 198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맺어진 중거리 핵 전력 협정 INF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사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협정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INF 협정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미국이나 소련이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요구를 하면은 바로 가서 그 기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핵이 있는 그 시설을 리스트를 준다, 검증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걸 갖다가 미국한테 공격하려고는 타겟을 지금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은 사찰 검증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사찰 검증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해가지고 GP를 일부 10개인가 지금 서로 폐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깃대를 꽂아놨어요. 북한에도 깃대 꽂아놓고. 여러분, 그게 깃발 사찰이, 그게 사찰입니까?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첨단 시대에 남북한이 그 GP를 서로 철폐한다고 얘기하면서 깃발을 꽂아놨어요, 깃발을. 그리고 말이죠. 거기 서해안도 무슨 서로 포신에다가 덮개를 씌워가지고 지금 서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망원경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그게 망원경 사찰 그것도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사찰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합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다가 그 해놓고 뒤에다가 뭐 대포를 한 대 더 갖다 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는 INF 그 협정 때처럼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Trust but verify. 그러니까 신뢰하거나 검증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뭐냐면 이 남북 간의 그 합의도 문제지만 그 합의를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깃발 사찰, 그 다음에 망원경 사찰. 이것은 미국이 볼 때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 근데 북한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의 그 협상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할 때는 깃발 사찰도 하고, 망원경 사찰도 하는데, 한국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남북한에는 그렇게 한다. 한반도에는, 깃발 사찰도 하고, 망원경 사찰도 하고, 현장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사찰, 이 검증의 ABC도 지금 전혀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 회담에도 상당히 어떤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합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GP를 파괴를 했다. 그리고 GP에 파괴했다고 깃대를 꽂아놓으면 우리가 다 그걸 파괴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이 무역, 이 세계 경제 12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 볼 때는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이 지금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찰 검증의 어떤 절차,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잠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 협상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11월 5일이죠. 두크 대학에서 조셉 던포더 미 합참의장이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거기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에 미국에서 열렸던 국가안보회의에서 그게 정보 보고서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보고서에 북한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안 하느냐? 북한은 그 핵무기랑을 가지 체제 유지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북한은 핵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남한을 협박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남한을 적하는 데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핵을 가지고 이거를 남한을 협박을 해가지고 거기에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워킹그룹을 만들고 감시를 탄탄히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로 봐서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다, 뭐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로 봐서는 상당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을 갖고, 일부를 갖고 지금 미국과 한국을 협박을 해가지고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 그 전략가들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의 생각도 이것은 강대강으로 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노리는 것은 여러분, 핵무기를 갖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핵은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목적은 그 핵을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남한을 협박해가지고 남한으로부터 경제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그걸 미국을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인 것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진 지도자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대로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한다, 핵심을 다시 재개한다, 그 모라토리움을 해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여론이 이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하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훨씬 더 지난 2017년 그런 상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과 북한에 대한 합의가 깨지게 되면, 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국은 이제 결국은 군사 옵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국내 정치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그런 입지가 와해되는 경우에는 대외 정책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경우도 이제 많았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그 제재 모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2년 동안의 그런 대북 강경 모드보다 더 강한 제재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그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핵 병진 노선, 그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는 2012년 신년사에서 발표한 이후에 북한 이제 헌법에도 포함이 된 그런 이제 노선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겨우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가고, 북한도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그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전 단계로서 북한이 먼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취소했다라면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그 여정 속에서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그 양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때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제 강조를 했었던 게 사실 북한 김정은과 뭐 사랑에 빠졌다라는 수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김정은을 구스르는 듯한 이러한 이제 그 발언도 했지만은 여러 이제 좀 약간의 그 통찰력이 있는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느꼈을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김정은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뭐 속된 말로 김정은이 참 착하다. 왜냐하면은 뭐 1년이 넘게 도발도 안 했기 때문에 참 김정은은 대단하고 스마트하고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말은 뒤집어 보면 만에 하나 북한이 이 일종의 그런 뭐 작은 도발이라도 했을 경우에 상상하지 못할 그렇죠. 그러한 재앙을 이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최소한 북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이때까지 2년 동안 못지않게 좀 뭐 민주당과도 기조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크게 북한이 지금 더 이상 이제 진전한 뭐 협상 진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 플러스 또 뭔가가 좀 그렇죠. 가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북한을 공격하게 되는 군사 옵션을 가동하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 국민들이 또 이거 또 전쟁이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제재를 걸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공격해라 그러면 미국이 공격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군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으로서 군을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대외적으로 군사적으로 화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아주 심화가 됐을 때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 근환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 근환법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이 해외 파병이라든지 군사력 사용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해외에 군사력을 파견한다, 전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6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강제로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죠.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선행한 서류를 이거 관련 서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신은 전쟁 근환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가지고 있는 군 총사령관으로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지금 저쪽에 이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죽고 미국의 재산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의회가 가지고 일일이 승인을 받고 군대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 다 죽고 재산 그렇죠. 다 망가지고 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전쟁 근환법을 미국 대통령도 인정을 하지 않고 미국 대법원도 이 전쟁 근환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가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미국과 강대 강으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서지컬 공격을 해야 되겠다, 부분 공격을 해야 됐다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